지금부터 노력들이 사학으로 전형의 출신부를 사회개발 전문사와 오늘 그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맡고 부장님 사업 시행도 나오고 지켜봐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시험사 뽑고 2주 대책 마련할 시점에 이렇게 1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말이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에서는 다 모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이나 청산하시는 분이나 조합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이렇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임은 10여 년간 고생한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체들이 엑스건설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대건설이 문보다 보니 제가 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청와대 1인실을 쓰면서 대제보를 갖고 나온 사람이 처음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와대 장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아니면은 잘 시험사 선정하고 다음 사장한테 넘기든 이런 과정을 해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좋으신 분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너무 우리가 10%의 현대부터 뭐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모두 발달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건설사로 시작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참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수사하겠다는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설사에서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자기들 위원장에 정말 좋은 조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과 굉장히 좋은 조건의 현장이라는 걸 하나 붙여주면서 저는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건설사에서 지금 현재 이제 H건설사에서 조합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어요. 사실은 홍보는 조합이 입찰 공고를 낸 다음부터 홍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들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홍보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공고까지 내려서 하는 부분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노량진 4구역 조합원님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런 문자까지 웹에다 올리고 시공선정 곧 시작될 것입니다. 특정한 업체 위에 단독수는 절대 없을 것이며 경쟁 입찰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조합장님께서 이 부분에 또 저희가 발신을 문자로 다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사무실에 조합장님과 그 다음 페이지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면서 시공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시공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공고가 나간 이후에 정식 홍보 활동을 할 때만 참여해서 조합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사전 홍보라고 해서 불법으로 지금 제가 강조를 하긴 해요.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부분도 서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사에서는 자제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사무실에 갑자기 와서 당신이 뭔데 문자로 우리에 대한 문자가 나왔느냐,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왜 현대건설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느냐 하는 걸로 해서 현대 소장님 OS가 아니고 OS
그 4명과 현대 소장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원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오고 그것도 현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현재는 제가 모시고 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단독 수주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꼭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침서에 100억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침서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여러 가지 천장에 돌리는 거, 밑에 바닥 치는 거, 여러 가지가 상세한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초인류로 했어요. 그래서 그 초인류로 한 게 일단 눈에 가시었고, 또 두 번째는, 저한테 그 현대 부장님이 자기네는 100억을 묻는다. 현찰 30억에 30억을 내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현찰 30억이 되면은 저희가 25억 공공관리자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고 이자가 30억 원이 좀 넘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면 그 30억 현찰이 좀 없어요. 그래서 30억 원 어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록이 왜 있느냐? 조합은 H건설에 록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 들어가가 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할적 같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 안내문, 그러니까 어떤 안내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순옥 조합장의 건설작품 보고, 15 받았냐, 같은 얘기도 있고요. 오순옥 조합장은 철곡제에 출연한 뒷거래, 하청업체와의 주간거래, 다음 페이지, 조옥순 조합장의 시침을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찰의 고소에서 이미, 구속이 됐겠죠. 네, 그런 부분을 서로가 혼란하게 조합원들을 혼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진짜로 있다면 그건 조합장님이 스스로 물러나야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있지 않은 사실 가지고 근거도 없는 사실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누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했다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소렸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안내하는 뿐이라는 것은 조합원님들의 현혹시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쌍용 얘기가의 설치는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신 분의 집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OS 현대건설에서 직원이 만나는 부분이 협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후보자하고 만나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 강남 현재 프레임이 쭉 넘어가면요. 사실 현대건설에서 지금 요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라고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후보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쪽에 오영진 씨 쪽으로 나오신 분들 이완, 이승인, 유화선 이런 분들이 정규예산에 1억 2천을 해서 1,000만 원씩 옛날에 했던 걸로 해임된 거예요. 해임된 서류입니다. 저 내용이 다. 파크NCT가 이동규 사장이 해서 이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해임됐고 법원에서 다 졌어요. 근데 지금 저쪽 오영진 씨 쪽에서 나오고 계신 이사님들은 전부 아까 여기서 찾아오셨던 유화선 또 그 다음에 이완, 이승인 다 이런 분들은 이사로 나오신 분들은 여기서 다 해임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우리 사구역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이사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이 발휘하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순이가 먹었다
그래서 저런 여자가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까지 완전히 거짓으로 하셨던 분이 지금 조합장에 계신다 하면 우리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야 뭐 매도자들 물에도 상관없고 또 뭐 나쁜 년을 뭐라고 뭐 다방 내지 출신하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임했을 이거 제가 해임했습니다. 이 해임했던 분들이 지금 이사를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코앞진 재개발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을 놓치면 절차법에 대해서 벌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조합장 날라갑니다. 어느 조합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분은 변호사예요. 제가 변호사님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업체들이 병원을 써서 병원들이 저는 못 들어가는데 소명을 주고 아까 소명을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한 분만 오셔서 제지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이 과정을 절차법이나 이런 과정을 구청에서 해임당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과정을 붙였어야 되느냐. 저희한테 발의해달라 하고 보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발의를 이래 했으니 조합장은 총회를 열어주든지 어떤 기간에 우리한테 안내를 해달라 하는 게 첫 번째 절차법이에요. 그걸 위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차법 또 우리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총회를 안 열어주니 우리가 개인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의자와 감사와 직무대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와야 돼요. 이런 절차법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총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총회 날짜 딱 잡아놓고 그냥 법도 없이 정교체에서 법원에서 저희한테 10억을 용산 사구역에다 지불해라 하는 게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꼼짝없이 10억을 용산 사구역에다 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러는데 5억은 이미 지출했어요. 정비업체 파크앤 시티한테. 그리고 10억이 가면은 거기와 우리의 계약은 13억이에요. 2억은 붕 떠버려요. 그리고 정비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저 대의원님이 변호사님한테 변호사 상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거로 조합원님들한테 나갔어요. 그 이유는 정비업체는 절대 저기 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10억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10억을 용산 사업에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돈 안 갖고 오면 일하시겠습니까? 절대 일 안 서로 이제 속기로 배우는데요. 이 부분은 김영수 이사님과 오원진 이사님이 다수의 회의할 때 결국 노출의 노출을 저희가 속기로 작성을 했고요. 또 대화 전화통화로 김영수 이사님과 오원진 이사님이 대화 내용, 또 전화통화로 김영수 이사님과 현대건설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동영상이 전화통화 내용 속기를 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쭉 내용들이 많은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현대건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현대건설과 같이 가자 이런 부분들로 통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 다 정리됐다 아니면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대건설과 통화 내용도 확실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병수 대표님과 같이 가겠다. 안 가실 건지 하실 건지 나누시면 해다가 이런 것들로 통화의 내용이 있어서 이 과거에서부터 현대건설을 여기에 이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리가 좀 깊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통화 내용과 이런 부분들로 가장 알수 같습니다. 원승사가 대의원님들이나 발의자 대표한테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이건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해놓고. 또 없고요. 또 하나는, 정말 희망적인 입찰로 모든 제안서를 다 보셔야 돼요. 시공자들이 아마 여기 희망경제를 열어놓으면 우리나라의 자기네가 여기 아파트로 최고라고 하는 회사들은 아마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들어와요. 거기에는 공사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주겠다는 약속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미리 와서 자기들이 다 해놓으면 그런 선택권이 없죠,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합원들이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셔서 시공사가 정말 좋은 시공사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의도적이고 아주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잠깐 얘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후보께서 내일 하시는데 제가 30여 개 업체에 의해서 후원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저는 분명히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 이런 과정으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경제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현재 자문을 받아놨고요. 일반경제 입찰로 법에는 2018년도 2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사실 시공사를 뽑던 정비업체를 뽑던 설계사를 뽑던 일반경제, 제한경제, 지명경제가 뽑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제한경제가 혹은 지명경제가 할 수 있었는데 2018년도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계약기준법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일반경제로 시공사를 뽑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합원 수가 적거나 이런 부분에서 평균으로 할 때는 지명경제도 가능하지만 일반경제로 모든 시공사가 다 열릴 수 있도록 인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청에다가 이제 일반경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입찰 지침서를 해가지고 공고를 내겠다고 구청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게 일반경제가 아니고 제한경제이다라고 관련을 하고 지침입니다. 사실 개별 홍보는 조합의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그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개별 홍보에 대한 부분을 대의원에서 결의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침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개별 홍보는 사실 시공사들이 개별 홍보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이유는 너무 과열되면 모든 부분들이 다 과열되고 또 그러면 서로들도 헐뜯고 싸우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조합원님들 시공사들이 싸우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시공사들이 싸우고 끝나는 상관이 없이 잘 끝나요. 근데 싸우면 상대방 진 쪽에서는 또 반대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재개발지원 중에 모든 조합들이 개별 홍보를, 시공사 개별 홍보를 못한답니다. 왜냐면 개별 홍보를 하게 되다 보면 서로가 싸우다 보면 나중에 이게 끝나고도 서로 싸우고 너무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 끝나고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별 홍보를 많이 시키면서 홍보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 홍보 요구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부분 다 모든 현장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구청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자문받는 거는 변호사들이나 변호사의 강남 변호사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김현장 변호사 쪽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의뢰에 자문 결과를 받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자문을 받아내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시공사 노량진구청에 농장구청에 제공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데 이거 갖고 구청에서 문제를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서 먼저 자문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은 이 부분을 다 그 내용이니까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들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은 전체상 아무 문제가 없이 현재 조합장님께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자문을 받아내 드립니다. 원장님, 도시개발처에서 우리 지침서 올렸을 때 몇 번을 자꾸 했나요? 그거는 몇 번을 지침서 올라갔을 때 한 5-6번 했고 마지막 올라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다 그렇게 안전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하라고 지한경제원 다 빼겠다. 그래서 공짜 다 뺐어요. 뭐 쓸데없는 것도 다 빼고 뭐 일부도 다 빼고 다 빼서 싹 빼고 올라가려고 하는 날 여자이사 한 분이 누가 모시고 가서 참석을 안 해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임당했죠. 그리고 구청에서는 계속 해임당했다 했는데 이 사실을 제가 1인 수임으로 5개월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건 해임당한 게 아니고 원상 복구하셔야죠. 해임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사건도 별로 좋은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 구청장님 사건에 대해서. 뭐 여기서 공개 석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지침서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록이 있는 한은 절대 현대가 못 들어온다. 오수록의 수단과 방법을 막을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쟁 불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분이 오수록이 있는 한은 절대로 현대가 못 들어오니까 현대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수록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서 마지막에 내려보는 장 하다가 저희가 입찰 공고 이사회를 열었잖아요. 아까 여기 있는 그 여자 이사 한 분이 네네. 참석 안 하는 바람에 네네. 그거를 좀 강조해 주시죠. 그 과정은 뭐 너무너무 유치하고 오늘 화합회장인데 남 자꾸 흥복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다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지연됐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합장님이 일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일부러 조합장 그 자리를 연결하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 시공사 놓고 여기 잘못하면 저 같은 멍청이 같은 여자가 있어서 물주공사는 안 됐지. 잘못하면 물주공사인데요. 그럼 우리 조합원님도 욕하게 얻어먹고 멍청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시공사만 해주면 시공사 뽑는 날 저는 사표를 내려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사표 내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 일은 아무나 못해요. 왜? 너무 힘들어요. 막 아면 어가 나가고 어면 아가 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조합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저는 우리 오명수 조합장 후보님은 이미 저한테 맨날 10월달 될 거죠. 10월달 사업 시공사 선정할 거죠. 근데 저 4개 그럼 얼마 얘기할까요? 이 4개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이게 다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는 게 지금 원이잖아요. 다 집도 낡고 저희는 이 노량진 지역은 하수도가 없어요. 옛날에 일본 시대에 때는 흙하수도라 구청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하수도를 다 세고 뭐 멀쩡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다. 정말 그 이사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버릇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놔버리자고요. 뭐 자꾸 누구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꺼냈습니다. 여러 주제로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잘 아실 거예요. 가리자분들 속에서 오명순 쪽, 또 오영진 쪽 이렇게 갈렸어요. 그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오영진 쪽에 계신 분들은 이사로 나온 후보님들은 자격이 없어요. 뭐 0.5% 받았다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은 다 해임당하신 분들이라 자격이 제시 안 돼요. 그 해임당하신 분들하고 엮여 있고 지금 오병수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지방 이걸 다 다니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쪽을 찍으시려면 오명수 쪽을 찍으세요. 그랬어요. 오직하면. 그랬더니 제가 어느 한 집을 주택을 집 앞으로 다 돌면서 느낀 게 누구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을 찍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쪽 발의자들은 우리 OS 듣지 말고 다 우체를 붙여서 정상화해서 순수한 걸 보여주자.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순수한 걸 보였으면 딱 사무실을 비우고 잘하십시오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역사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명수 쪽 그분들은 순수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 이 조합원 뜻인데 그렇게 해임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얽혀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 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셨나요? 소성비. 소송비요? 오영지 이제 측에서 한 소성비하고 또 오수동 저쪽에 서 소성비 어떻게 처리돼요? 제 소송비, 제가 하는 소송비 제가 다 냈습니다. 저쪽은 다 청구한다고 그래요.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청구하는 지가 왜 청구를 해요? 예, 그거 거기에 다 나왔잖아요. 자기가 집 팔아서 해야지. 예, 저는 제가 했습니다. 여기 한 개가 한 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업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꼭 아셔야 될 게 동작구청에서 해임됐다는 사람한테 6억 보증하라고 해서 제가 보증했어요. 그거 안 하면은 보증 안 하면 내 집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해임됐다는 사람한테 6억을 보증하라고 해서 제가 문자도 다 나갔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가 변호사나 이런 문제는 전혀 계획을 안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 5천만 원, 한 돈이 꽤 나갔던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왜 안 되느냐? 정비회사는 제가 10여 년을 겪어본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비회사가 들어와 있었고, 들어오기 전에 설계가 들어와 있었고, 다 또 소위 말하는 맨 나중에 들어오는 철거라는 업체가 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제가 다 그런 데 꼬아 껴요. 근데 전 여자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하면은 제가 40억짜리, 50억짜리를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바꿨대요. 40억짜리, 50억짜리 이름 바꾸면 세금이 얼마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 이름으로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시공사 뽑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40억짜리 10억 들어오면 돌아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다 똑똑하셔야 돼요. 저기 우리 천 사장님 여기 계신 분은 4개세요. 가족들까지 다.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또 우리 현정국 씨도 집에 두 채. 이런 분들이 다 뭉쳐서 저 혼자 힘으로는 이제 못해요. 우리 조합원님들이 뭉쳐서 값도 올리고 조합원들이 뭉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사관 헌정은 절대 경쟁이 그리고 100억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현대가 저희한테 30억 현찰 30억 어물을 준다는 거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30억을 공공관리자한테 줬죠. 그러면 언제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업체들 다 불러서 너 이래 이래서 너 그거 잘해 하면 다 어떻게 돼? 주인은 누가 되느냐? 근데 혼자가 되죠. 그거를 막는 길은 그래서 100억이 들어와야 저희가 움직이고 또 공동으로 통장을 갖고 있어서 혼자
못하게 하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조합이 똑똑해야 돼요. 코가 안 껴요. 시공사한테 코가 끼는 순간 우리 재산은 다 똥. 맞습니다. 끼기만. 그러니까 제가 시공사한테 코가 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같이 코가 안 낀 사람이 항상 보고 있고 코가 안 끼신 분들이 누가 와서 제가 여기 자리에 엎드려요. 보고 있으면 못해요. 조합원들이 40-50명이 빼지어서 날치는 절대 조합장. 그때까지 제가 빨리 올 수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있어서 시공사 선정까지 된 거예요. 촉진병정도 제가 정무부 시장님한테 부탁했었어요. 제가 옛날 정무부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당신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현 정무부 시장님한테 해서 우리를 신도화 쪽으로 입구를 바꿔달라. 그리고 향이 틀려서요. 지금 주장하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향이 서쪽이나 북쪽이 돼요. 지금 저희가 하는 쪽은 동쪽이에요. 신동아 쪽은 입구가 동쪽이고 앞에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향이 틀려요. 그 지금 조합장 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뭘 모르셔서 그래요. 당신이 이사와 조합장이 됐을 땐 틀려요. 이사들은 전부 만들어 놓은 거에 와서 통인이 패친이 했었던 만들기 전까지는 장애해요. 누구랑? 업체랑. 많은 업체들하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많이 더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오겠어요? 강남. 저는 반포에서 30년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정말 똑똑하셔야 돼요. 왜 똑똑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값이 올라갈 시점에 다 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나 팔아야 된다. 저번에 예전에 가서도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80은 안 됩니다. 80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개포 2단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30억이면 애매한 집이에요. 그게 얼마나 약을 나요? 그 근처 가기 싫어요, 저. 근데 이렇게 개포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개포동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개포는 저쪽 끝에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발달돼요? 용산이 발달돼요. 용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다운타운, 최고의 명당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데 바뀌어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저 할머니가 떠들게 딱 맞았어요. 제가 오늘 화합에 관한 이런 짓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뭉쳐야 돼요. 저를 위해서 뭉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재산을 갖고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시공사하고 커넥션이 있으면 다 들려가요. 어떻게 시공사가 꼬셨는데 그러고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신 거예요. 왜? 시공사는 수주팀이 따로 있고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수주팀은 막 아무 말 딱 하고 그냥 꺼져요. 속된 말로. 그러는데 그 다음에 관리팀이 들어와서 우리 모르는 일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이사분한테 보여주면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했대요. 그거에 싹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절대 조합원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코가 끼는 힘들어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승민이나 유한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오래전부터 코가 꼈어요. 코가 끼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시공사하고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사정이 누가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강남은 그래서 조합장한테 항공비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거예요. 포기지 말라. 이래도 포기지 말아라. 포기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엄청 심해요. 그래, 업체하고 한번 신경질을 버리면 5시간씩 이 혼이 다 나요. 몰입해야 되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변호사도 똑같아요. 사자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모레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업체가 딱 보시면 그냥 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제는 이게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가 정상화되면 관리처분일 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빚진 게 없어요. 조합원님들. 6억
우리는 지금 시공사가 6년 전에 왔기 때문에 빚진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자, 그 과정을 시공사가 공짜로 있냐면 공짜로 돈 내냐면 전부 그게 다 이자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는 촉진변경 제가 정말 잘해놨어요. 고생하면서 어떻게 나느냐. 6개월은 25 우리한테 나한테 그거 보내갖고 날 개망신 시켰지만 거기는 가운데가 공원이에요. 우리는 체육시설을 전부를 딱 띄워줬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돈이 말하자면 우리가 51억에서 100억이 갔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어요. 뭘로? 임대제가 다. 왜냐면 기지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70% 이렇게 들어갔다. 우리 임대제라. 그거는 구청장이 먼저 약속했었어요. 저한테. 어떤 구청장이 와도 뭐 해줘야 될 거예요. 가정들도 다 그렇게 해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그리고 그 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 뭐 헬스가 다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가 기증은 되니까 대림 아파트에 어린이집 기증했어요. 기증했는데, 대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70%가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대림 조합장님하고 김관수 조합장님하고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70% 어린이를 70% 우리 우선으로 해달라. 우리도 70% 못 가더라도 50%는 우리가 우선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증했지 않느냐. 이거 해야 돼요. 그 누구 마음대로 그냥 자기 입속으로. 우리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에 살다가 한 2시간 정도 차가 많이 타니까 되더라고요. 알고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합장이 큰 부정이나 협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범대리나 비대리가 성공한 예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순옥 조합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고요. 한번 조합장님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럼 형님 회의 한번 선언해 주시고요. 말씀 한번 하시고 회의 한번 선언해 주시죠. 노량진 상근 조합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이걸 갖고 구청이나 올려가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9일 때문에 8일 날로 했어요. 보이죠? 저게 야기가 있죠? 그래서 8일 날로 한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아까 여기에 오신 분들 술 먹고 오신 발의자 반대 분도 본인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못 들어오게 해서 죄송하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과 서면동에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의 힘은 동작의 힘은 동작 주민에서 나오고 우리 사구역의 힘은 사구역 조합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고 정비사업조합 파업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